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함수 성질, 맞죠? 예. 세 번째 f의 프라임 x까지예요. 2 프라임 x를 구하는 일은 지금은 없어요. 됐죠? 자, 보시죠. 그럼 x2의 x라고 하는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믿으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모두 믿어줄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x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의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x 값이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당연히 얼마입니까?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가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2의 x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까이 가죠. 그쵸?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죠. 근데 누가 더 빨리 작아지죠? 지수가 더 빨리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빨리 작아져서 얘는 0 쪽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0보다 살짝 뭐 할까요? 작겠죠. 왜냐하면 x가 이미 음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y가 0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y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점근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의역을 확인하면서 이미 점근선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지나는 정점을 누구 지나갑니까? 라고 하면 0,0을 지난다가 되겠죠. 그리고 y의 프라임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줘요. 근데 y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하시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2의 x가 나오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y 프라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y 프라임에 뭐만 필요하시죠? 부호만 필요하시죠. y 프라임의 부호만 필요해서 여러분들 그리실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y의 프라임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이걸 예쁘게 그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실제로 y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이에요? 극소값이죠. 지금 제가 해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뭘 그리셔야 되냐면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려보죠. 이거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 0보다 살짝 작은 형태로 y는 0이 점근선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0,0을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 그래프가 y는 x, 2의 x야. 됐지? 여기 나와 이 포인트가 마이너스 1. 내 생각 잠깐만 할래? 내가 뭐라고 해놨냐면 연계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4가지 형태를 해놨다고. 이 4가지 형태를 해놨는데 잠깐만 보시죠. y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2의 x예요. 이 그래프를 또 그리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 이 그래프를 활용하시라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에 무슨 대칭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x축 대칭을 하시면 되죠. x축에 관한 대칭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뒤집힐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됐죠? 물론 여기 나와 이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한 번 더요. 이번에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기로 해요. 그러면 x의 부호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축 대칭하셔야 되죠? 예, y축 대칭하셔야 되죠. y축 대칭하셔야 x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럼 대략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아까가 맞네? 잠깐. 다시 그려줄게. 예, y축 대칭이니까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나와 이 포인트는 반대로 들어온 거니까 1이 되겠죠. 됐죠? 한 번 더 가죠. y는 x, 2의 마이너스 x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외워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얘로 시작하지 왜 제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미분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건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한 이 상황을 그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그래프의 무슨 대칭일까요? 잠시만요. 위에 나와 있는 것에서 y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있던 그래프의 무슨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대칭을 활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대략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더 해드렸거든요. 뭘 하나 더 해드렸냐면 y라고 하는 것을 x분의 2의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하나 더 해드렸어요. 보이세요? 근데 x분의 2의 x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라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건 2의 x분의 x였죠.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요. 이 2의 x분의 x라고 한 요 그래프에 무슨 값인 거냐면 역수 그래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됐어? 그럼 역수 그래프니까 0 되는 포인트를 점근선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잠깐 대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은 0에 마이너스로 가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떠질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 거니까 0 마이너스로 붙겠지. 그러니까 왼쪽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리고 이쪽은 0 플러스로 붙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이쪽도 0 플러스로 갈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1포인트에서 극소값 갖는 건 맞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여러 개로 대칭시킨 형태까지도 조사를 해보셔야 돼. 됐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 이제 나오면 그냥 바로 쓸 거야. 자, 다 하셨어요? 자, 지웁니다, 이제. 지우면 두 번째 그래프로 가보죠. 두 번째 그래프는 제가 하나만 바꿔드렸어요.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바꿔드렸어요. x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자, 보시죠.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정의가 잘 돼요. 그럼 x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모두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x값이 플러스로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뻗어 가겠죠. 뭐.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x의 제곱은 무한대지만 2의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0으로 가까이 가거든요. 그럼 0보다 살짝은 뭐 하겠습니까? 제발. 커지겠죠. 됐죠? 양수니까. 0의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점근선이 됩니다. 이게 y는 0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것도 알고 있냐면 0,0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냐면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중근 처리가 되겠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정의역 조사했고 함수 성질 즉 점근선과 그 다음에 정점을 확인하셨으니까 미분을 확인하셔야 되거든. 근데 y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시면 2x-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미분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얘가 능형되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얘가 능형되는 포인트가 누구입니까? 0하고 2죠.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됐어요? 예, 대략적으로 y의 프라임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으니까 대략적인입니다. 대략적인 그래프의 경우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0을 지나가는 건 맞는데 그 0,0이라는 형태에서 중근을 가질 거고요. 그 중근을 가진 형태에서 왼쪽은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되죠. 오른쪽은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 극값은 어디서 가는 거냐면 2에서 갔지 않겠냐라는 볼 수 있지. 됐니? 이 상황에 이제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y는 x의 제곱 곱하기 2의 x라는 것을 그려보고 싶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y는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무슨 대칭일 것 같아? y축 대칭이겠지. 왜 y축 대칭입니까? 라고 물으면 x에다가, 여기 x,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를 어차피 제곱해도 똑같거든. 근데 2의 마마 x가 플러스 x로 바뀌게 돼서, 그럼 x의 부호만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아 그렇구나,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 거 교재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y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내가 지금 거꾸로 해줬구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무슨 대칭하시면 되겠습니까? x축 대칭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x축에 관한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칭 관계입니다. y축에 관한 대칭부터 먼저 그려드리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y축 대칭. 쏘리, 잘못 그렸어.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y축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됐나요? 네. 여기 나온 이 그래프가 플러스 2겠죠. 괜찮으세요? 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로 가죠. 지웁니다. 세 번째 그래프로 가면 뭘 그리라고 했냐면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시죠.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것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그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x값하고 y값하고 조사를 해보실 건데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잠깐만 해보면 x값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y의 값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0보다 살짝 크겠죠. 그쵸? 그 다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보다 살짝 또 커지겠죠.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뭐가 나오게 되냐면 y는 0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때문에 그래요. y는 0이라고 하는 형태의 점근선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물론 0,1을 지나는 건 맞거든요. 지난다가 맞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형태 있죠. 그쵸? 그래서 무슨 함수가 되냐면 우함수가 나오게 돼요. y축 대칭 함수라고. 근데 우함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만 그리면 되냐면 양수 쪽만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 성질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y의 프라임이라는 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형태인 거라서 실제로 그래프가 0이라고 한 형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y의 프라임의 부호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왔니?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왔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y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걸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극대값을 갔는데 0,1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우함수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봐. 니네에게 점근선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극대값이 있었고 점근선이 있지. 극대값이 있고 점근선이 있지. 극대값이 있고 점근선이 있으면 여기쯤에 반드시 무슨 점이 있어줘야겠니? 변곡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변곡점이 없게 되면 점근선으로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 계속 그냥 미친 듯이 급감하게 될 테니까. 됐니? 그래서 두 번 미분하지 않더라도 변곡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변곡이 2개 있습니다. 물론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2개 이상 있습니다가 맞는 말이에요. 됐죠? 사실 2개 있어요. 근데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이 상황에서 y라고 하는 것을 대칭 아니에요. 이제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한 이 형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또다시 그래프를 그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원래 있던 그래프에다가 누구를 곱한 겁니까? x를 곱한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해드렸냐면 여기 나와 이 함수가 우함수라고 했죠. 근데 x는 무슨 함수죠? 기함수의 형태죠. 그럼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괜찮아. 됐어. 원점 대칭 함수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y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확인을 하셔야 돼. y의 프라임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한 이 형태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고 한 이 형태의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가 능용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거냐면 2개가 있단 말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여전히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극대값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루트 2분의 1이겠죠.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물어보죠. 변곡점 이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야 돼요.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들어오는 순간 이 점 무조건 변곡점이에요. 됐죠? 그리고 대칭의 형태고 점근선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쯤에서 무조건 변곡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됐니?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면 y라고 하는 것이 2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봤어요. 제가 이걸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우함수잖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기함수예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기함수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됐어? 이거 기함수 형태 안 나와. 기함수 형태 안 나와. 다만 여기 나와 있는 2의 마이너스 x의 세곱을 할 건데 이건 누구하고의 합성이냐면 2의 x라고 하는 거하고 합성하기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 2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형태 있지. 2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는 형태는 계속해서 뭐 하게 되지? 감소하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x값이 계속해서 감소하는구나 라고 따지면 무한대로 가면 점점점 0에 가까워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뻗어 올라가지.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야. 근데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이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돼?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이기는 한데 그래프를 살짝 미분을 시켜보잖아? 쓰지 않게. 살짝 미분시켜보잖아? 그럼 0 되는 포인트가 있지. 누구지? 0이지. 내가 근데 방금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함수라고? 감소하는 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내려가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0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니? 없니?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잠깐 대기. 방금 너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0에서 미분값 0이라고 했지. 근데 미분값 0인데 극값 아니잖아. 극값 아니잖아. 극값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볼이고 여기는 볼로 이어져야 돼. 위볼로 이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변곡점 맞지. 그럼 변곡점은 한 개 다 맞아? 변곡점은 한 개 다 맞아? 그것도 안 되지. 방금 내가 점근선 있다고 했지. 점근선 있으니까 점근선으로 갖다 붙으려면 변곡점이 또 한 번 튀어나와야 돼. 이해돼? 근데 이 변곡점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면 진짜로 두 번 미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요. 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거기에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실근 개수, 극값 개수, 변곡점 개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제가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드리긴 어려우니까 a의 값이 양수인 케이스로 세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인 케이스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형태가 근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게 실근인 거고 여기를 미분해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게 극값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됐죠? 근데 y의 프라임을 해보죠. y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ax의 제곱이라는 것에 플러스 2a 플러스 b 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2의 x를 곱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요 2차식이 근을 갖냐 안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극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D2라고 해서 써보잖아요. 그러면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형태를 전체를 제곱한 것에서 4개의 A에 B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돼요. 괜찮으세요? 그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 4개의 A의 제곱 나오죠. 플러스 4AB랑 마이너스 4AB 날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 여기다 쓰죠. B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플러스 4AB 마이너스 4AB 날라가니까 누구만 남냐면 4AC라는 형태의 이만큼이 남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D1 값에 4A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 더한 것이 D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D1의 값이 양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즉 D1의 값이 양수라면 실근 개수가 2개라면 그 값은 무조건 2개예요. 근데 D1의 값이 음수, 즉 실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y의 2'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하시면 안 쓸 겁니다. 블라블라 2의 x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D3를 또 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D3를 또 구해주면 그 형태가 D2라고 하는 이 형태에 다시 뭐가 나오게 되냐면 4A의 제곱을 더하는 형태가 또 나오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근의 개수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에서의 판별식 D1과 여기 나와 있는 D2와 여기 나와 있는 D3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아 언제나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 됐어? 뭐 정확히 얘기하면 A의 값이 0이 아닌 거니까 같지도 않아 이게 지금. 아예 이렇게 돼버린다고. 되셨음?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줄게. 봐봐. D1이라고 하는 것과 D2라고 하는 것과 D3라고 하는 것의 부호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D1도 양이야. 그러면 D2, D3 무조건 양이야. 이거는 논할 바가 없어. 됐어? 그 다음에 D1의 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럼 얘가 0이 양수가 되는 것도 논할 바가 없지. 근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양수일 수 있고 얘가 음수고 얘가 0이고 얘가 양수일 수 있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고 양수일 수 있고 음수고 0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역전현상은 안 벌어져. 무조건 이 D1이 제일 작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할 때 잘 들어봐. 근이 몇 개 있어야 되고 2개 있어야 되고 극값 몇 개 있어야 되고
두 개 있어야 되고 변곡 몇 개 있어야 되고? 두 개 있어야겠지. 오우. 2차식이니까. 변곡 두 개 있어야 되지. 근데 생각해보면 A의 값을 양수라고 주었을 때 이쪽은 무한 들어갈 때 무조건 무한대 나온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는 뭐 나오겠니? 방금 해봤었는데 0의 플러스 값 나와야 되지. 0의 플러스 값. 예,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 됐어? 그래서 보시면 D1 때문에 나오는 실근 둘, D2 때문에 나오는 극값 둘, 변곡은 여기쯤에 한 번, 여기쯤에 한 번 나오겠지. 됐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D1이 0이라는 것은 실근이 무슨 근을 갖겠다는 얘기니? 중근을 갖겠다는 얘기지. 그럼 중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중근을 가져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극값은 여전히 두 개를 갖게 되고 변곡도 여기쯤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기쯤에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변곡 제가 찍기가 좀 애매해서 안 찍었는데 여기쯤에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르게 찍어드린 거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요. 됐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음수고 양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근을 갖지 않는 상황 하에서 극값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니라서 그래프 그리실 때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전히 극값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근은 이제 없어졌죠. 됐죠? D1의 값이 음수입니다. 그리고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얘가 음수인 거니까 근은 없어요. 근데 얘가 0인 거니까 미분값이 0 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몇 번이요? 한 번이요.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극값은 아니지만 미분값이 0이 되는 이런 포인트가 존재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의 변곡점은 당연히 얘가 변곡점이지. 그리고 여기쯤, 잘 안 보이겠네? 여기쯤에 변곡이 한 번 더 일어나줘야 돼. 그렇잖아. 위볼과 아볼을 바꿔야 되니까. 됐니?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이게 사실 잘 안 보여. 니네 이거. 내가 이거 양수로 그리잖아? 이게 지금 실근 없지. 극값 없지. 근데 변곡이 두 번 일어나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야 돼. 안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그렸어? 미안. 이렇게 일어나야 돼. 봤어? 봤어? 그러니까 변곡만 언제 일어나냐면 아볼이었다가 위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살짝 쿵 변곡이 일어나고 여기쯤에 살짝 쿵 변곡이 일어나. 그래서 실제로 이 중간이 무엇으로 연결된 거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위볼로 연결이 된 거야. 나머지가 아볼이고. 됐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잘 안 보여 이거는. 됐지? 그러니까 0이나 음은 안 그려봐도 돼.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냥 뭐 하는 그래프에서 쉼없이 증가하는 그래프거든. 됐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야. 그래서 2차 곱하기 2의 x라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 됐나?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누구냐면 여기 두 번째 그래프하고 네 번째 그래프예요. 됐어요? 접할 때하고 그 다음 미분값 0 되는 포인트 가질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꼭 나온다. 됐냐? 지워보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x의 n 곱하기 2의 x. 여기가 이제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마지막인데 x의 n 곱하기 2의 x라고 하는 형태는 무조건 뭘 나눠서 푸셔야 되냐면 홀짝을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n값이 1일 때를 제가 할 거고요. n값이 2 이상일 때는 홀수하고 짝수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n값이 1일 땐 사실 아까 그려드렸어요. y라고 하는 것이 x 곱하기 2의 x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그려드린 그래프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그려드린 그래프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프였죠.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짝수일 때의 그래프는 사실 x의 제곱 곱하기 2의 x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x의 제곱 곱하기 2의 x처럼 생각해 보시면 대략적인 개형입니다. 개형. 생각해 보시면 x제곱 곱하기 2의 x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쪽 쏘리 무한대분은 무한대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그리셔야 돼요. 되나요? 네. 근데 홀수일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3차처럼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1일 때는 여기 나와 이 포인트가 미분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꺾어 올리면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홀수, 3 이상의 홀수에서의 포인트는 꺾어 올리면 미분값은 0이라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그러니까 요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는 거냐면 x야 라고 하면 그냥 툭 지나게 통과하게 그리시면 되고 됐지? 근데 만약에 짝수야 라고 하면 x제곱처럼 스치듯이 지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 홀수야 라고 생각하면 삼중근처럼 통과를 하셔야 돼요. 됐지? 미분 가능하게 통과. 됐냐? 여기까지가 지수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수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래프를 지금 주로 해드리는 거냐면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를 곱해놓은 걸 해드리고 있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웬만하면 외워두고 푸시는 게 좋아. 됐지?